불이 켜진 집. 그 집은 늘 불이 켜져 있었다.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떠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불렀다. 도시 외곽, 큰 길에서 한참 벗어난 곳, 높은 담장과 검은 대문,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돈으로 유지되는 집. 사장 사모님은 그 집의 중심에 있었다.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는 여자, 사모님,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늘 단정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옷에는 주름이 없었다. 말투는 낮고 짧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여자가 운전기사를 새로 들였다. 젊었다. 도시 냄새가 덜 뺀 얼굴, 눈에는 아직 주저함이 남아 있었다. 사모님은 그를 처음 본 날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운전만 하면 된다. 말은 필요 없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몰랐다. 이 집에서 운전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걸. 차 안은 늘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전화 통화도 없었다. 사모님은 창밖을 보았고 그는 앞만 보았다. 그 침묵이 처음엔 편했다. 며칠, 몇 주, 시간이 쌓이자 그 침묵은 묘한 무게를 가졌다. 사모님은 가끔 뒤에서 말했다. 오늘은 돌아서 가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일의 조건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도시는 같은 길로만 가면 지겨워진다. 사모님은 창밖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날부터 차는 조금씩 길을 벗어났다. 외곽, 더 외곽, 사람이 드문 길. 사모님은 차를 세우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편의점 하나, 낡은 간판, 불이 희미한 모텔. 그는 백미러로 사모님을 보았다. 사모님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기다리세요. 그 말 한마디. 그는 차 안에 남아 손을 핸들 위에 올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사모님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 길은 자주 사용되었다. 틈만 나면, 시간이 비면 핑계는 늘 있었다. 회의가 늦어졌다. 약속이 취소됐다. 집에 바로 갈 필요가 없다. 그는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알면서도 느낀다.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사모님의 말이 조금 길어졌고 침묵은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뒤에서 말했다. 운전 참 잘하네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는 목이 말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도 잠들지 못했다.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부재 중인 남자, 집에 없는 남자, 그리고 사모님의 목소리. 차 안에서 혼자 남았을 때의 그 냄새. 그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발은 경계선 위에 있었다. 불이 켜진 집은 여전히 밝았고 그 불 아래에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파국을 말하지 않았다. 선이 흐려지는 시간. 그날 이후 차는 목적지를 잃었다. 정해진 주소보다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졌다.
사모님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는 연료 게이지만 자주 확인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싶지 않아서. 외곽의 도로는 늘 비슷했다. 나무와 가로등, 그리고 불이 남아있는 건물들. 사모님은 가끔 차를 세우게 했다. 엔진을 끄면 차 안은 숨소리만 남았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앞좌석을 보았다. 그는 시선을 고정했다. 그 고정된 시선 사이에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였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침묵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침묵은 의미가 된다. 사모님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짧게, 낮게. 그는 대답했다. 그날 차는 모텔 앞에 더 오래 서 있었다. 불은 늘 켜져 있었고 간판은 낡아 있었다. 사모님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 사모님은 문득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잊을 때가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모님은 그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그날 밤 그는 거울을 오래 봤다. 자기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사모님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았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은 앞이 좋네요. 차 안의 거리감이 사라졌다. 말이 조금 더 오갔다. 사장의 이야기, 집 이야기, 아무렇지 않은 일상 이야기.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늘 말하지 않는 것들이 흐르고 있었다. 사모님은 손을 가볍게 팔걸이에 올렸다. 그의 손과 가까웠다. 아주 조금 움직이면 닿을 거리. 그는 운전에 집중했다. 집중은 도망과 같았다. 외곽의 모텔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주차 위치, 출입구, 불빛의 방향. 사모님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둘은 이미 같은 곳에 있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사장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집은 여전히 밝았다. 불은 사람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그 불 아래에서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모님은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번 다른 길을 만난다. 그는 그 말이 자기 이야기라는 걸 부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차는 천천히 외곽을 돌았다. 도시는 멀어지고 선은 더 흐려졌다. 돌이킬 수 없는 쪽. 사모님은 이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알아서 차를 몰았다. 어느 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어느 골목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빗물이 흐르자 차 안은 외부와 단절된 것처럼 조용해졌다. 사모님은 창밖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비 오는 날은 사람이 솔직해진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모텔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사모님은 이번엔 내렸다. 그는 혼자 차 안에 남았다. 엔진을 끄지 않았다. 엔진 소리는 자기 합리화 같았다. 시간이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문득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돌아왔다. 비를 맞았는지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시동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은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사모님은 말했다. 이제 돌아가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전화가 늘었고 시간은 더 자유로워졌다.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사모님은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 외로움, 지루함, 채워지지 않는 시간. 그는 듣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듣는다는 건 공범이 되는 일이라는 걸 그는 뒤늦게 알았다. 도시 외곽의 모텔은 이제 둘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차는 늘 같은 자리에 섰고 불은 늘 같은 밝기로 켜져 있었다. 그는 이것이 일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사모님은 이것이 삶이라고 말했다. 둘의 말은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사장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다. 사모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사모님은 말했다. 우리는 조심하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뒤로 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는 앞으로만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불이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은 길이자 경고였다. 그는 그 불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균열이 드러나는 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말은 형태가 없지만 방향은 있었다. 집안의 사람들, 사무실의 직원들, 운전석과 뒷좌석을 멀리서 바라보던 눈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사모님의 일정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규칙적이었다. 그는 시간을 계산했고 동선을 외웠다. 사람은 죄책감이 커질수록 체계적이 된다. 사장은 변화를 느꼈다. 집은 여전히 밝았지만 불빛 아래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사모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모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결심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사모님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 말은 후회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다. 그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 차도, 자리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사모님은 그의 손을 보며 말했다. 너는 여기까지야. 그 말은 이별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며칠 뒤 사장은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를 닦았다. 핸들을 만지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 들어왔는지 생각했다. 사모님은 나오지 않았다. 집의 불은 그날도 켜져 있었다. 그는 차 키를 내려놓고 대문을 나섰다. 도시 외곽의 모텔은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사장의 회사는 큰 문제에 휘말렸다. 소문은 증거가 되었고 증거는 기사로 바뀌었다. 사모님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봤다. 사장은 침묵했고 사모님도 침묵했다. 침묵은 가장 시끄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지만 그는 사라지고 싶었다. 어느 날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메시지. 미안해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은 하나씩 꺼졌다. 집의 불, 모텔의 불, 그리고 그의 마음속 불. 하지만 이미 탄 흔적은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결말뿐이었다. 파국 이후 시간은 사람의 편이 아니었다. 기다려주지도 되돌려주지도 않았다. 사장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 사업, 관계, 사람, 정리는 깨끗해 보였지만 실은 덮는 일이었다. 사모님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밝음은 예전과 달랐다. 집은 비어 있었다. 사람이 있는데도 비어 있는 집. 사모님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자기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젊은 운전기사는 도시를 떠났다. 멀리 가지는 못했다. 어디를 가도 그 길과 그 불과 그 냄새가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전전했다. 핸들을 잡아도 예전처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날 외곽을 지나가다 그 모텔 앞을 스쳐갔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세우는 순간 자신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돈보다, 체면보다 먼저 무너진 건 자기 확신이었다. 사모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모든 시선을 혼자 감당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지만 눈은 솔직했다. 사모님은 처음으로 불을 껐다. 집이 어둠에 잠기자 그제야 숨을 쉬었다. 불이 꺼진 집은 성공도 욕망도 가려주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선택의 결과만 남아 있었다. 젊은 운전기사는 어느 날 뉴스를 보았다. 사모님의 소식은
짧게 지나갔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후회는 늦게 온다. 그리고 늘 혼자 온다. 사모님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둘을 이어주던 길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길을 다시 달릴 이유는 사라졌다. 도시 외곽의 모텔은 오늘도 불이 켜져 있다. 하지만 그 불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바꾸고 자리를 바꿀 뿐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다. 권력과 외로움과 선택이 어디까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같은 것이 남는다. 침묵, 어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불은 꺼졌지만 흔적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